안녕하세요. 움직임을 그리다입니다. 오늘은 발의 발목, 누만의 관절에 대해서 시작할게요. 차례는 앵클 푸드 개념, 움직임을 설명하는 용어, 발목과 관계된 관절들의 구조와 기능, 몸쪽 정강 종아리 관절, 원쪽 정강 종아리 관절, 그다음에 목말 종아리 관절, 목말 종아리 관절의 구조, 목말 종아리 관절에 있는데 목말 종아리 관절의 뼈의 운동 형성하게 시작하겠습니다. 이런 차례대로 시작할게요. 그래서 세 개의 중요한 관절, 목말 종아리 관절, 목말 밑관절, 가로 목뼈 관절, 네 주로 관시사 갖고 또 중요한 관절입니다. 목말의 역학적 관계, 목말뼈의 세 개 위에 세 개의 모든 관절이 역학적으로 연루되어 있어요. 그래서 되게 중요한 관절이 세 개입니다. 그래서 움직임을 설명하기 위한 용어, 그 다음에 세개 표준 돌림축, 안과 쪽 돌림축, 세개의 표준 돌림축에 대해서는 직각 방향에 일어나는 모든 발과 발의 움직임을 정의할 수 있습니다. 안과 쪽 돌림축은 발등 쪽 굽힘, 발등 쪽 굽힘, 그 다음에 발바닥 쪽 굽힘, 발바닥 쪽 굽힘. 그래서 안과 쪽 돌림축의 시상면의 평행한 동작입니다. 움직임을 설명하는 용어, 그다음에 앞뒤쪽 돌림축, 수직 위아래 돌림축. 앞뒤쪽 돌림축에는 가쪽 돌림, 안쪽 돌림, 앞뒤쪽 돌림축에 대한 이마명의 평행한 동작을 말하며, 그다음에 벌림과 모음은 수직 위아래 돌림축의 수평 아니면 가르면에 평행하도록 일어나는 동작입니다. 벌림, 모음, 발등 쪽 굽힘, 발바닥 굽힘. 이 축으로 일어나는 동작입니다. 움직임을 설명하는 용어, 빗돌림축. 빗돌림축은 이게 빗돌림축이거든요. 이 빨간 빗돌림축. 이 축이 발과 발에 일어난 대부분의 움직임이 비축으로 대하여 일어나기 때문에 적어도 발목과 발에 있는 세 개의 중요한 관절, 아까 목말 종아리 관절, 목말 밑관절, 가로 발목뼈 관절, 이 세 가지 관절에서 기본적인 용어가 사용되어 있는 것은 부적절해서 아까 앞뒤축, 그 다음에 수직 위아래축, 그 다음에 안가축에 대한 사용학은 부적절해서 이거를 빗돌림축으로 설명해야 돼요. 그래서 발과 발의 움직임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두 번째는 빗돌림축으로 대해서 직각으로 일어나는 움직임을 설명하는 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빗돌림축으로 항상 발은 이렇게 이 축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가쪽 들림, 먼쪽 발등 쪽 굽힘, 안쪽 들림, 모음, 발바닥 굽힘, 이 모든 요소가 속해서 엎침과 뒤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설명한 대로 엎침, 뒤침. 엎침은 가쪽 돌림, 벌림, 발등 굽힘의 요소가 합쳐진 동작이 엎침이며, 안쪽 들림, 모음, 발바닥 굽힘의 요소가 동작을 정의할 때 뒤침으로 설명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면 체중 지지의 상태와 비체중 지지 상태에서가 다릅니다. 그건 뒤쪽에서 더 설명해 드릴게요. 그 다음에 상편면 운동, 엎침, 뒤침의 상편면 운동이라고 불립니다. 그래서 상편면이라는 세 개의 기본적인 운동면을 모두 가로지르는 운동, 요거 말하는 거죠. 가로지르는 운동을 상평면 운동이라고 합니다. 발목과 관계된 관절들의 구조와 기능, 목말 종아리 관절, 앞에 설명했지만 목말 종아리 관절의 중요한 구조적 성분은 정강뼈와 종아리뼈 사이에 형성된 관절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 관절은 몸쪽 정강 종아리 관절과 먼쪽 정강 종아리 관절 그리고 아래 다리 뼈 사이명에 의해서 강화됩니다. 몸쪽 정강 종아리 관절, 윤활관절이며 몸쪽 위쪽의 정강 종아리 관절은 무릎 바로 밑에 가쪽에 위치한 윤활관절입니다. 윤활관절. 그래서 종아리뼈 머리와 정강뼈 가쪽 관절 융기가 합쳐져서 뒤 가쪽 면의 사이에 형성된 관절입니다. 그래서 관절면은 일반적으로 평평하거나 약간 달걀형이며 관절 연골이 덮여 있습니다. 그리고 독립성과
관절 주머니로 연결되어 있어요. 근데 몸쪽 정강 종아리 관절은 기능적으로 무릎을 보통 넙다리 관절이라고 하며 독립되어 있지만 두 관절이 관절 주머니로 해부학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몸쪽 정강 종아리 관절, 오금근의 힘줄, 몸쪽 정강 종아리의 뒤쪽을 가로질러 지나갔기 때문에 부가적인 안정성을 제공합니다. 보통 여기가 무릎 뒷면이거든요. 여기가 뒷면이면 이쪽이 종아리뼈 있죠? 종아리뼈를 이쪽을 가쪽, 여기 안쪽 느낍니다. 그래서 가쪽에서 안쪽으로 이렇게 부채꼴 모양이 이게 오금근이에요. 보통 무릎 뒤에 지나가시죠? 무릎 뒤에 지나가면 부가적인 안정성을 제공한다는 의미는 체중 지지 상태에서 무릎을 굽혔을 때, 특히 쪼그려 앉았을 때 등 넓은 넙다리뼈의 앞쪽 미끄러짐을 제한하는 역할입니다. 여기서 앞쪽 미끄러짐을 제한한다면 보통 우리가 볼록 오모 법칙에서 무릎을 이렇게 굽혔을 때 넙다리뼈는 앞쪽으로 약간은 미끄러집니다. 미끄러질 때 오금근이 뒤에 있죠? 뒤에 있으면서 앞쪽 미끄러짐을 제한합니다. 그래서 오금근은 또 여러 가지 기능이 있어서 뒤에 또 설명하겠습니다. 그래서 뒤쪽 병진 운동, 걷기 동안에 발생된 힘과 토크에 의해서 스트레스를 받게 될 때 몸쪽 정강 종아리 관절의 작은 양의 앞뒤쪽 병진 운동이 일어나요. 특히 몸쪽의 정강보다는 종아리 관절이 어차피 여기 붙어 있죠. 그래서 약간의 정강 종아리 중에서 종아리가 움직입니다. 그래서 발목 다리 관절, 발등 굽힘, 발목의 발등 굽힘과 함께 이 종아리뼈가, 이 몸쪽에 있는 종아리뼈가 앞쪽, 가쪽, 위쪽 활주화되고요. 반대로 발바닥 굽히면 발등 굽힘이 반대로 뒤쪽, 안쪽, 아래쪽으로 활주합니다. 여기서 특히 가쪽과 안쪽은 보면 여기가 앞으로 갈수록 넓어지죠. 종아리뼈 사이가 넓어집니다. 여기와 정강뼈와 종아리뼈가 사이가 넓어지죠. 그래서 넓어져서 가쪽 이동이라고 합니다. 뒤에도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먼쪽 정강 종아리 관절, 먼쪽 종아리뼈의 안쪽 면과 정강뼈의 종아리 패임, 가쪽이 있죠. 사이에서 형성된 관절입니다. 그래서 먼쪽 정강 종아리 관절도 종아리 관절이 약간의 운동성이 있어요. 그래서 먼쪽 정강 종아리 일어나며 목말 종아리 관절의 발등 굽힘과 일차적 연관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발등 굽힘하면 목말 종아리 관절이 발등을 굽힘하면 정강뼈와 종아리뼈 사이에서도 움직임이 일어납니다. 특히 이 종아리뼈에서 움직임이 많거든요. 아까 말한 대로 몸쪽에서도 종아리뼈가 활주한다고 했죠. 움직인다고 했죠. 이 먼 쪽도 발등 굽힘을 하면, 일단 발목이 발등 굽힘을 하면 종아리뼈는 안쪽 돌림, 가쪽 이동, 뒤쪽과 위쪽 활주 동작이 일어납니다. 어떻게 해서 일어나냐면요. 종아리뼈가 여기서도 볼록합니다. 볼록하기 되기 때문에 앞 구르기를 하면 뒤쪽 활주가 되고요. 뒤쪽 활주가 되고, 발등 굽힘하면 볼록한 정아리뼈가 앞구르기 하면서 아까 말한 대로 뒤쪽 활주한다고 했죠. 그리고 앞 정강 종아리인데가 주행 방향이 이렇게 위에서 이렇게 사선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주행 방향과 수송 장력에 의해서 이 종아리뼈가 안쪽 돌림과 위쪽 활주하게 됩니다. 특히 목말뼈가 앞에 크기가 벌어져 있어요. 이렇게 보면 앞쪽 이렇게 발등 굽힘을 하면, 이렇게 발등 굽힘하면 크기가 이렇게 좁아져서 넓어지죠. 그래서 가쪽 이동이라고 하고 아니면 벌어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강뼈와 종아리뼈가 가쪽 이동 아니면 벌어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벌어지면 발등 굽히면서 발목이 안정화가 크게 됩니다. 이것도 뒤에서 설명하겠습니다. 그래서 발바닥 굽힘은 발등 굽힘의 반대로 일어납니다. 그래서 앞, 아래, 가쪽 돌림, 좁아짐이 발생합니다. 먼쪽 정강 종아리 관절, 뼈 사이인데 정강뼈와 종아리뼈의 먼쪽 끝에 사이에서 가장 강한 결합을 제공하고, 인대는 정강뼈와 종아리뼈 사이의 뼈 사이망을 확장합니다. 앞 정강 종아리인데 뒤 정강 종아리인데 이는 먼쪽 정강 종아리 관절을 강화시키며
이 먼쪽 정강뼈와 종아리뼈 사이에 형성된 안정된 결합은 목말 종아리 관절의 안정성의 기능을 위해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아까 말했죠? 발등고 비만이면 목말 종아리 관절이 발등고 비만이면 먼쪽 정강뼈와 종아리뼈가 사이가 넓어지면서 꽉 끼게 되면서 안정성이 뛰어나게 됩니다. 뒤에도 설명하겠습니다. 그리고 뼈 사이 인대와 앞뒤 정강 종아리 인대는 앞에 설명한 처럼 발등꼽힘과 발바닥 꼽힘 종아리뼈의 수동장력을 제공하며 활주를 돕도록 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제 목말 종아리 관절의 구조. 목말 종아리 관절의 또는 발목이라고 했죠. 목말뼈의 도르래 둥근 지붕과 양옆에 정강뼈의 먼쪽 끝부의 양쪽 복사를 형성된 사각형 공간을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목수가 사용하는 나무 관절이라고 하여 장부촉이음, 이걸 장부촉이음, 몰티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구조 형태로 말을 쓰면 이게 몰티스로 말하고요. 장부촉이음의 오목한 몸쪽 면의 형태는 정강뼈와 종아리뼈 인대를 의해 유지되고 목말 종아리 관절의 폐쇄된 오목 형태의 발목에 자연스러운 안정성을 제공하는 중요한 원천이 됩니다. 목말 종아리 관절의 구조, 장부촉이음 구조적 안정성. 그래서 아래다리와 발 사이에 지나간 힘을 수용하기 위해 충분할 정도 안정적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또 역할은 압박력을 분산시킵니다. 그래서 압박력의 90%에서 95%의 목말뼈와 정강뼈에 지나가고 나머지 5에서 10%는 목말뼈와 종아리뼈 가쪽을 통해 지나갑니다. 그래서 분산하는 역할도 하고요. 또 목말 종아리 관절은 약 3mm의 관절 연골로 덮여 있어서 최생리학적 부하에 대한 반으로 30에서 40% 압력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하 흡수 기전을 통해서 손상성 스트레스부터 관절 속 연골 및 뼈를 보호하는 역할이 또 할 수 있습니다. 관절 연골이. 목말 종아리 관절의 인대, 목말뼈와 장부촉 비율의 안정성, 기적 수용기의 존재, 목말뼈와 장부촉 임의 사각 형태의 속회 사이의 안정성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되는 겨딘대들에 의해서 목말 종아리 관절 주머니는 강화됩니다. 그리고 인대는 장부촉 이음에 대한 역학급 내곡을 더해주는 기적 수용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자율신경 종말, 루피니 종말이 가지고 있어서 무의식적 영역에 안정화시키는 근육의 능력을 높입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달리기 등 발목에 운동할 때 갑작스러운 가속과 감소 그리고 방향성을 강조한 운동이 필요한 이유가 이 기기적 수용기의 존재 때문입니다. 목말 종아리 관절의 인대, 세모인대 해부학, 목말 종아리 관절의 안쪽 견대는 세모인대 형태의 근거에 세모인대라 부릅니다. 그래서 세모인대 꼭지 안쪽 복사의 먼쪽에 따라 부착되며 두껍고 확장된 바닥부는 일반적으로 4개의 섬유띠로 된 얕은 섬유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얕은 세모인대는 정강 발배 섬유, 정강 스프링 섬유, 정강 발꿈치 섬유, 정강 목말 섬유. 그래서 이게 두껍다고 했죠? 세모인대가 두껍기 때문에 가쪽 들림에 의한 발목빔이 잘 발생하지 않는 도 여기에 있습니다. 또 하나 또 있죠. 가쪽 복사가 길게 뻗어 있다는 거 밑으로. 그래서 안쪽 들림을 방어하는 역할을 해서 잘 안 들립니다. 그래서 가쪽 들림은 빔이 잘 발생하지 않는 이유가 여기서 두 가지가 있겠죠. 세모인대의 기능, 세모 1차전 기능은 발목의 안쪽 면을 강화하고 섬유인대 전체전은 목말 종아리 관절, 목말 밑관절, 목말 발배 관절의 끝범위의 가쪽됨을 제한하는 방향이 있고 또 세모인대 섬유들은 장부촉 이음에서 다방면 돌림 운동에 대해서 안정성을 제공하는데 이러한 안정성 기능은 장부촉 이음의 형태와 가쪽 겨딘대와 의해서 같이 공유함이 됩니다. 아까 말한 대로 세모인대는 손상은 잘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죠. 세모인대의 손상은 인대가 강하고 가쪽 복사에 과다한 가쪽 들면 차단하기 때문에 그리 흔하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모인대의 손상은 먼쪽 정광종아리 관절의 인대결합, 가쪽 겨딘대, 스프링인대, 뼈의 골절이나 타박상,
같은 구조들의 외상에 흔히 연관되어 나타나는데 이런 연관된 구조는 잘 발생하지 않지만 동반될 때 심각해질 수 있으며 극단적인 가쪽 들림과 벌림, 아니면 가쪽 들림이 결합돼 어색한 착지나 부하받는 다리에 극단적인 비틀림이 같이 일어나고 합니다. 그 말은 발에 대한 체중 지지 동안 과도한 발목의 벌림, 고정된 목말뼈에 대한 아랫다리의 과도한 안쪽 돌림이 일어난다는 말입니다. 가쪽 견대의 해부학, 발목의 가쪽 견대는 앞 목말 종아리인대, 뒤 목말 종아리인대, 그리고 발꿈치 종아리인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발꿈치 종아리인대, 그 다음에 앞 목말 종아리인대, 뒤 종말 종아리인대, 이거를 발목의 가쪽 견대라고 말하고, 얽혀있는 세모인대와 달리 가쪽 견대는 분리된 해부학적 존재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앞 목말 종아리인대는 발목이 안쪽 들림에서 삐었을 때 많이 손상되는 인대가 앞 목말 종아리인대입니다. 목말 종아리 관절의 인대, 가쪽 견인의 염자, 과도한 안쪽 들림, 이렇게 안쪽 들림의 전형적인 발목빙으로 역할하는 대개 과도한 안쪽 들림의 요소에 포함합니다. 근데 아까 말한 대로 과도한 안쪽 들림이 더 많이 한다는 이유가 있었죠. 그래서 안쪽 들림 높은 뷰는 걷기 동안 발꿈치 지면에 닿는 순간에 약간의 발꿈치가 안쪽이 들림이 됐고, 그 다음에 안쪽 들림 시 장부 쪽 이미 안쪽면 적절하게 차단한 안쪽 복사 실패가 결합되어 부분적으로 설명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면 가쪽 빗대는 이렇게 길게 밑으로 뻗어 있지만 짧죠. 안쪽 복사는. 그래서 이쪽 범위가 더 많겠죠. 그래서 안쪽 복사의 그 길이가 짧기 때문에 안쪽 들림빔이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도 여기에 있습니다. 가쪽 견인대에 속한 앞 목말 종아리인대, 아까 손상 많이 된다고 했죠. 그 이유가 가쪽 앞면에 시작하여 앞쪽과 안쪽으로 주행하며 한 후 목말뼈 목에 부착됩니다. 목말뼈 목에 여기 목말뼈 목이거든요. 이게 여기 목말뼈 목. 그래서 이렇게 부착돼 있죠. 목말 종아리인대. 이 인대는 가쪽 기들 중에서 가장 흔하게 손상됩니다. 손상은 주로 발목의 과도한 안쪽 들림이나 수평 모음에 의해 유발되는데, 점프해서 착지할 때, 구덩이나 다른 사람 발 위로 헛뛰었을 때처럼 발바닥 굽힘이 결합되어 있을 때 잘 일어납니다. 또 가쪽 견인대는 속한 발꿈치 종아리인데, 발꿈치 종아리인대는 가쪽 복사 시작하여 아래 뒤쪽으로 뒤어가는 발꿈치 가쪽면에 부착하며, 이 인대는 목말 종아리 관절, 특히 완전히 발꿈치 들 때 목말 및 관절에서 특히 안쪽 들림을 저항합니다. 목말 종아리 관절의 인대, 앞 목말 종아리인대, 발꿈치 종아리인대의 손상의 운동 형상학, 하나의 쌍으로서 발등 굽힘과 발바닥 굽힘이 대부분 범위에서 안쪽 들림에 대한 저항을 제공하고, 모든 가쪽 발목인대 손상은 약 3분의 2는 발꿈치 종아리인대와 앞 목말 종아리인대가 연루되어 있습니다. 특히 덜 잘 되는 게 앞 목말 종아리인대. 가쪽 견인대에 속한 뒤 목말 종아리인대, 뒤 목말 종아리인대는 가쪽 복사의 뒤 안쪽면에 시작하여 목말뼈의 가쪽 결절에 부착합니다. 이 인대는 섬유들은 목말 종아리 관절의 뒷면에서 앞가쪽에서 뒤 안쪽 방향으로 거의 수평하게 사선 주행합니다. 이렇게 수평 사선 거의. 그래서 뒤 목말 종아리인대의 1차적 기능은 장 부촉 이음내 몰티스 내에서 목말뼈를 안정시키는 것입니다. 특히 발목이 완전히 발등 쪽 굽힘되었을 때 목말뼈의 과도한 벌림을 제한합니다. 여기에 위치해 있죠. 여기 있죠. 여기 치면 여기에 위치해 있겠죠. 그래서 완전히 발등 쪽 굽힘되었을 때 과도한 벌림, 특히 가쪽 들림들을 제한을 합니다. 특히 완전 발등 굽힘되었을 때. 그래서 또한 이제 아래 가로인대는 뒤 목말 종아리인대의 일부를 고려하고 작고
두꺼운 한 가닥의 소모들입니다. 여기 가로인데, 여기 가로인데. 그래서 이 세면은 안쪽 복사 뒷면에 안쪽에 부착되며 목말 종아리 관절의 뒤벽의 일부를 형성합니다. 목말 종아리 관절의 뼈 운동 형상학, 돌림축, 다른 생체과학적 설명들이 제시되어 왔지만 이 장에서는 목말 종아리 관절의 돌림 운동이 목말뼈 몸통과 양쪽 복사 끝지점이 지나간 축에 일어난다고 아까 가정할 것이다. 그래서 끝, 양쪽 복자의 끝, 그 다음에 돌림축은 목말뼈 중심으로 흐릅니다. 돌림축이 되게 중요해요. 목말 종아리 관절의 뼈 운동 형상학, 안가축, ML축, 가쪽 복사는 안쪽 복사에 비해 아래와 뒤쪽에 있습니다. 아래와 뒤쪽에 있죠. 이기 때문에 촉지할 수 있고요. 돌림축은 순수한 안가 쪽에 약간 벗어나 있습니다. 안가 쪽에서 이렇게 벗어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과 같이 빨간색 축, 돌림축이 목말뼈와 양쪽 복사들이 가쪽 안쪽에 통과하고 지나갈 때 약간 위 앞쪽으로 기울여 있습니다. 위, 여기가 발이 앞이죠. 앞쪽으로 기울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안가축, ML축, 이마면에서 약 10도, 이마면에서 약 10도, 그리고 수평면에서 약 6도, 순수한 안가쪽 축에서 벗어나 있고, 이러한 경사 때문에 발등금 굽힘, 특히 엎침, 약간의 벌림과 가쪽 들림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비체중 지지 상태에서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발바닥 쪽 굽힘은 일명 뒷침, 슈피네이션은 약간 모음 및 안쪽 들림과 연관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발등 굽힘 쪽 발바닥 굽힘, 순수한 안가축으로도 약간 벗어났기 때문에 목말 종아리 관절에서 일어나는 엎침과 뒷침은 주요 성분은 당연히 발등금 쪽 굽힘, 발바닥 쪽 굽힘이 같이 일어납니다. 목말 종아리 관절의 뼈 운동 형상학, 목말 종아리 관절은 영도의 중심 위치, 그래서 발이 아래다리 돼서 90도 상태에 놓이는 것을 우리가 중립 위치라고 합니다. 이렇게 발 아래다리에서 90도. 수치가 측정 유형과 방법에 따라 다르겠지만 목말 종아리 관절은 15도에서 25도 사이고 발뚝 굽힘하고 40도에서 55도는 발바닥 굽힘을 허용합니다. 보통 발등 굽힘은 20도, 그 다음에 50도는 발바닥 굽힘이라고 많이 허용해서 말합니다. 오늘은 강의 여기까지고요. 다음 강의 내용은 발목과 관계된 관절의 구조와 기능에서 목말 종아리 관절의 관절 운동 형상학을 설명하고, 특히 목말 종아리 관절에서 걷기 시 디딤기 동안 목말 종아리 관절의 점진적 안정화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겠습니다. 이제 발목을 했으면 이제 발에 관계된 관절들의 구조와 기능에서 첫 번째 목말 및 관절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여기까지.